어머니, 너무 좋지 않아요?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니 너무 좋아요. 너희들이 이런 계획까지 세운 걸 보니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겠구나. 그동안 저희들이 어머님을 힘들게 해드렸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환갑을 맞아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어머니 크루즈 여행 꼭 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비싸질 않니? 너희들이 무슨 수로 이 돈을 마련했냐? 설마 너희들도... 아니에요. 이번엔 오빠가 6개월 동안 알바해서 모은 돈이에요. 진짜 순수하게 노력해서 번 돈이에요. 정말 일해서 번 돈이란 말이냐? 내가 볼 땐 가게에만 있던데 언제 알바할 시간이 있었다니? 그럼 어디서 훔쳐서 계시겠어요? 정말이에요. 자, 보세요. 휴대폰에 일하는 모습도 찍어왔어요. 이제 저희들 어머님 도움보다는 우리끼리 합심해서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그동안 저희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죄송해요. 말만 들어도 내가 이렇게 기쁘기 그지없다. 그런 이번 여행은 고맙게 받으마. 여행 끝나고 집에 오너라. 밥 먹자. 네, 제가 맛있는 요리해서 대접해드릴게요. 어째 둘째가 함께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니? 가게가 그렇게 바쁘다니? 네, 어머님 혼자 보내면 걱정된다고 덕분에 저까지 함께 올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이번 여행 끝나면 마트에서 계산대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어요. 면접까지 다 합격했어요. 정말이니? 아이고, 잘했다. 이제야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그러고 보니 이번 여행이 괜한 여행이 아니었구나. 성실하게 살겠다는 의지의 여행인 셈이네. 우리 둘째 며느리 장하다. 고맙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아무리 5월이라고 바다 위는 아직 쌀쌀하잖아요. 겉옷도 챙겨 오셨죠? 그럼. 네 말 들으니 조금 으슬거리는 것 같기도 하구나. 그렇죠? 잠시만 계세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숄더라도 가지고 나올게요. 그럴래? 너도 춥지 않게 외투를 가져오면서 생수 한 병만 사다 다오.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었구나. 목마르세요? 한꺼번에 다 가져올게요. 모두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 우선 그거면 됐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누구신가요? 아,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 역시 아버지랑 칠순기념으로 크루즈 여행을 왔거든요. 아, 네. 우리랑 비슷하네요. 우리도 둘째 며느리가 제 환갑이라고 기념으로 여행 오게 되었어요. 좀 전에 보았던 분이 따님이 아니라 며느님이셨어요? 저는 사이가 좋아 모녀관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우리가 닮긴 닮았나 봐요. 근데 우리 둘째 며느리도 보셨어요? 그럼요. 두 분이 화목하게 담소 나누실 때 곁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방해될까봐 가려다가 너무 보기 좋아서 보다 이렇게 인사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실례가 된 건 아니죠? 방해라뇨. 저희가 너무 떠들어서 되려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네요. 크루즈 여행은 젊은 사람들보단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용한 물살과 함께 고즈넉하게 즐길 수 있어 그런가 봅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주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그나저나 할머니 정말 고우세요. 제가요? 그냥 다 늙은 늙은이에 불과한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번 여행은 출발부터 좋네요. 여행을 많이 다니시나 봐요?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가까운 나라들은 좀 다녀봤어요. 크루즈는 이번이 처음이라 어린아이 마냥 설레네요. 그렇군요. 아, 이런 저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좀 전에 며느리분이 저에게 이걸 주던데 아무래도 대신 전해달라는 의미 같아요. 받으세요. 우리 며느라가가요? 얘는 그냥 줄 것이지 왜 남을 시켜서 준 거야. 아무튼 고맙습니다. 바람이 찬데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시고 그만 내려가세요. 고마워요. 며느리가 준 쪽지를 받고 환하게 웃는 할머니를 보니 순간 많은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의뢰받는 것에 대해 감정을 갖지 않는데 처음으로 마음이 동요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계획대로 할머니는 선상 난간에 올라서더니 그대로 바닷속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어머님! 어떡해! 누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어머니는 둘째 며느리가 도착하기 전에 난간에서 그대로 바다로 추락하였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순간 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물에 빠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루즈 맨 위층의 높이는 아파트 4층 정도의 높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에 안전 요원이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정도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땡땡크루즈 선박인데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범인은 바로 접니다. 빨리 와주세요. 사건의 시작. 저는 살인청부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스스로 법적인 처벌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제 스스로 자수하고 수감된 이유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맡은 친족살인의 도의적 책임감이 저를 더 이상 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그 돈 돌아가실 때 싸가시려고 그래? 아들이 힘들다는데 왜 도움을 안 주는데? 네가 한두 번 가져갔니? 결혼도 했으니 달라질까 했는데 여전하구나. 너한텐 내 돈 한 푼도 줄 수 없다. 어머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카드값도 막혀서 생활이 힘들어요.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하니? 너희들 결혼식 비용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내가 다 해준 거다. 그럼 너희들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둘째 너, 내가 임차인들 만나러 다니지 말라고 했지? 네가 뭔데 나를 팔면서 임대료를 착복해? 오죽하면 그래? 장가만 보내주면 뭐해? 그래서 내가 산 거 하나 달라고 했잖아요. 호프집 하면 잘할 수 있다니까? 엄마 건물들 중 하나만 내주면 되잖아. 내가 20대 때부터 말했죠. 난 장사가 체질이라고. 장사가 체질이 아니라 돈 먹는 하마가 체질이겠지. 그리고 임대료 낼 돈은 있니? 가게 인테리어 비용은 있고? 엄마! 왜? 그것마저 다 나한테 하려고 할 셈이냐? 넌 예나 지금이나 어째 그리 달라지는 게 없어. 죽은 아버지처럼 한량짓만 하다 죽을 거야? 네 형을 봐라. 같은 뱃속에서 낳아도 어쩜 그렇게 다른지. 아이씨, 여기서 형 얘기는 왜 나오는데? 우리 둘 사이에 제발 형 좀 끼워 넣지 마요. 비교 안 하게 생겼니? 네 형이 언제 돈 달라고 하든? 지가 공부해서 장학금 타고 지가 알아서 교수까지 되는 거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 형한테 미안하고 부끄럽지도 않아? 어머님, 진정하세요. 오빠가 너무 흥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빠 미쳤어? 왜 어머님한테 큰 소리야? 둘째 아가, 너도 그렇다. 네 형님이랑 너랑 똑같이 대학 나왔는데 형님은 취직해서 돈 버는데 너는 취직에 마음이 아예 없는 거냐? 네 서방이 놀면 너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니? 어쩜 둘이 똑같이 굴어? 왜 희원이한테 뭐라고 하는데? 내가 일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호프집만 하나 차려주면 둘이 함께해서 돈 벌자고 내가 일 못하겠어. 그니까 엄마가 호프집 하나 차려주면 되잖아. 너희들 나이가 둘 다 30이 넘었다. 그러다 아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도 이렇게 카드값에 생활비 타다 쓰는데 아이는 뭘로 키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 달라고. 우리가 큰 거 말해? 그리고 차리고 나면 돈 벌어서 남들하고 같이 임대료까지 낸다고 했잖아. 형한테 큰 돈도 주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구는 건데? 네 형은 조도 안 받았다.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그때 너를 신고했어야 했어. 엄마 진짜 이럴 거야? 그때 얘긴 또 왜 하는데? 내가 정말 깜빡이라도 갔어야 했단 말이야? 희원이 너 일어나. 집에 가자. 어머님, 이번 달만 도와주시면 다음 달부터는 진짜 아르바이트해서 생활할게요. 어머님 마음에 들 시간 동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너희들 결혼한 지 2년이고 그 말도 2년 동안 들었다. 말하는 너도 민망하지 않니? 내가 너희들 미워서 이러는 줄 알아? 형처럼 되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저 보통 사람들처럼만 살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이 싼 똥을 치우며 살아야겠니? 엄마도 이제 늙었다. 언제 죽을지 모를 나이에 왔는데 이런 엄마를 좀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이 나를 좀 받아오. 그러니까 효도한다니까요?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만 하시니까 그렇잖아. 내 돈 말고 네 돈으로 차려봐. 다만 얼마라도 가져와서 보태달라고 하든지.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 엄마가 못하게 막았잖아. 나도 돈 번다고 했잖아. 엄마 건물도 관리하면서 월급 받는다고. 내 건물 관리는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고 회계사에서 알아서 하겠다. 형처럼 자기 일하면 알아서 줄지 아니? 넌 그런 노력조차 안 하니까 내가 괘씸하다는 거야. 몰라. 우리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마요. 가자. 앞으로 절대 안 와. 오빠,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앞으로 다시는 카드값 대줄 일 없으니까 알아서 해. 그날 밤. 잘했어. 넌 앞으로 그렇게 주눅든 모습을 보이면 돼. 우리 엄마 은근히 마음이 여려서 주눅 들고 불쌍한 척하면 다 들어줘.
오늘은 엄마가 얼마 주신 거야? 500만 원이야. 이거면 카드값하고 대출이자 내면 되겠는데 그게 전부야. 우리 생활비는 없어. 카드 쓰면 되지. 우리 엄마 자식 기죽는 거 절대 못 보는 사람이라 아쉽더라도 지금은 참아. 곧 가게 받을 거니까. 근데 오빠, 어머님이 진짜 가게 차려주실까? 오빠만 믿고 시집 왔는데 이게 뭐야. 약속대로 가게도 안 차려주고 맨날 거지처럼 찔끔거리며 돈 타는 거 싫다. 오빠도 알지? 나 우리 엄마한테 뻥쳐서 여태 생활비 충당한 거. 이제 우리 엄마도 진짜 돈이 없어. 야, 알았어. 너한테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너 친정집에서 얼마 얻어왔지? 5천만 원 가까이 돼. 우리 엄마도 이제 더는 못 해주겠대. 뭐가 그리 많냐? 걱정하지 마. 이번에 엄마한테 가게만 받으면 장모님 돈 한 방에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가 일해본 적이 있어. 그리고 집에서 도박 사이트에서 날린 돈이 얼마야. 될 듯 안 될 듯 하니까 그렇지. 도박은 나만 했냐? 그나저나 이번엔 확실히 밀어붙여야겠어. 오늘 어머님 보니까 전혀 안 주실 눈치던데? 오빠 진짜 받아낼 자신은 있어? 내가 어떻게든 받아낸다. 뺏어서라도 가게 차릴 거야. 너 알지? 땡땡동이 제일 목 좋은 거. 거기다 차려야 해. 거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번화가라서 돈 좀 된단 말이야. 거기 이미 다 찼잖아. 그리고 거기 임대료가 제일 높잖아. 거기 사람들 중 나가려고 하는 사람 있겠어? 없으면 쫓아내서라도 해야지. 기껏 것들이 주인이 나가라도 하는데 별 수 있겠어? 오, 박력 있어. 좋다. 근데 어머님 툭하면 형님하고 비교질하는 거 정말 싫더라. 우리도 다 계획이 있는데 무조건 형님네만 잘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쪽팔리기도 하고. 냅둬. 우리 엄마 원래 형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괴무시를 안 당하려 형이 죽든 엄마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돼. 아니면 둘 다 죽어도 좋고. 둘 다 죽으면 그 돈 다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당연하지. 형님하고 조카들도 있으면 나눠 먹게 해야 한다고 하잖아. 오빠 뉴스도 안 봐? 이건 상식이야. 무식하긴. 너 나 고졸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넌 뭐 얼마나 대단한 대학 나왔다고 그래.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대신 오빤 돈이 많잖아. 세상에 돈 많으면 가방 끊긴 거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 화내지 마. 무섭단 말이야. 나 학벌에 예민한 거 알지? 한 번만 더 건들면 지난번처럼 작살나게 맞을 줄 알아? 알았어. 미안해. 나 좋은 생각이 났어. 뭔데? 어머님이 조금만 다쳐주신다면 입원해 있는 동안 오빠가 대리인으로 그 사람들 쫓아내고 가게 차리면 되잖아. 그게 쉽겠냐?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그리고 회기사 끼고 일하잖아. 아니지. 가짜로 위임장을 만들어서 어머님 주무실 때 손도장 몰래 찍고 공증받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 공증? 그게 뭔데? 법적으로 효력이 발휘하는 거야. 옛날에 우리 고모가 고모부랑 이혼할 때 재산 주기로 했다는 각서를 공증받아서 다 뺏어온 거 봤거든. 우리도 그렇게 위임장 만들고 어머님 지장만 찍어서 공증받으면 효과 볼 수 있지. 역시 대학 나온 너는 나보다 한참 머리가 좋아. 앞으로도 그렇게 쭉 좋은 정보만 물어와? 공증이가 뭔가가 그렇게 좋다는 말이지? 근데 엄마는 건강한데 무슨 수로 입원을 시키냐? 그리고 지장은 어떻게 받아내고?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나한테 다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요. 사건 모의. 철이 없는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모를 둘째 부부가 했던 일을 들으면서 저는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는 말을 실감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나름의 원칙이 있는데 절대 가족 간의 청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청부는 천륜을 거스리는 짓으로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기에 거절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둘째 부부를 맡게 된 이유는 몇 번의 다리를 건너 그냥 간단한 사건이라고만 해서 받아들였는데 결국 모두 파탄으로 몰고 간 계기가 된 의뢰였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일 처리가 깔끔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고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입니까? 제가 의뢰받은 분은 할머니 한 분 의뢰를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노인네 처리니까요. 이번에 잘 처리해 주시면 섭섭치 않게 드리겠습니다. 오빠 자기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잠시만요. 어머님이요? 그럼 동네 할머니 의뢰가 아니라 어머님이라는 겁니까? 실례지만 저는 못합니다. 말을 왜 바꾸십니까? 이미 돈까지 다 지불했는데. 돈을 지불하다뇨. 저는 일이 마무리되면 받는 쪽입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공증서까지 다 받았어요. 그쪽한테 오려고 몇 단계를 걸쳐서 돈까지 다 지불한 상태고요. 저의 방식을 안 지인들이 몇 단계를 걸쳐서 오면서 미리 돈을 받았고 저는 일이 마무리되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지만 이미 성사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어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작업에서 들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구박을 너무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보다는 형편에 서서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신뢰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잘 되었지만 들킨다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탁 좀 들어주세요. 맞아요. 우리 어머님 아주 지독한 분이라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꼭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저희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만 해줘도 괜찮아요. 네, 맞아요. 그냥 사고로 위장해서 누워만 있게 해주셔도 약속한 금액 외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좋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듣고 제가 판단하여 결정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저희야 감사하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필요가 없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부자일수록 더욱 그렇다는 걸 알았지만 둘째 부부의 어머님 역시 돈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노리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어머님 입원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거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덕분에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되었죠. 원하시는 가게를 얻으셨으면 된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 땡땡동에 호프집 차린 걸로 만족하시는 것 같던데 또다시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오해 마십시오.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럴 수 있죠. 의견은 누구나 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별거 없었어요. 어머님이 드시는 국에 락스를 조금 넣고 마시는 물에 베탈라는 약을 탔더니 60대 노인이라 그런지 금방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사실 하면서도 우리도 시겁했어요. 정말 돌아가실까봐. 그래서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군요.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알아야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죠.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로 교환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어머님을 관찰 추적한 다음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돈 맛을 보고 났더니 새로운 눈이 생겨서요. 맞아요. 지금 호프집도 잘 되고 있어서 분점도 낼 계획입니다. 엄마가 못 일어나야 엄마가 관리하는 사업을 제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일 잘해주시면 섭섭치 않게 해드릴게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변에 의심을 사지 않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동안 어머님 심기를 건들거나 잦은 싸움으로 주변에 의심을 받으면 안 됩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일상을 이어나가셔야 제가 움직이기 편합니다. 그런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효자 코스프레를 할 테니까요. 그게 더 웃기겠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 안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연락은 이 폰으로 하실 겁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질 경우는 대비해서 최대한 증거가 남지 않아야 합니다. 오빠, 이거 완전 영화 같지 않아? 그러게, 뭔가 영화 주인공이 된 기분이다. 엄마, 뭘 잘못 드셨길래 그렇게 심하게 아프셨던 거예요? 아니다. 요즘 기력이 떨어졌는데 음식을 잘못 먹었더니 그래. 설마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겠니? 엄마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재수 씨가 우리 집사람을 대신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편찮으실 줄 몰랐어요. 정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형수님은 왜 안 왔어? 우리 형수님 엄마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그런 소리 마라. 저번 주에 이미 왔다 갔다. 그리고 병원비 많이 나왔을 거라고 보태주고 가기까지 했다. 엄마한테 병원비가 큰 의미가 없는 줄 알지만 그래도 챙겨드려야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맏며느리는 맏며느리야. 힘들어도 힘든 내색 없이 살렴 끓여간 거 보면 기특하다니까. 둘째 아가, 너도 형님처럼 살림하는 거 보고 배우면 좋으련만.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입원했을 때 정말 수발된 사람은 우리 희원이었어. 형수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얼굴만 내밀고 갔지만 우리 희원이는 아니었다고. 엄마가 그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 넌 어쩜 바로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엄마 퇴원도 하셨는데 어디 다녀오고 싶은 데 없으세요? 집사람이 일본에 가서 온천이라도 즐기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라고 하던데. 온천은 무슨.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냥 크루즈 여행이나 한번 할까 싶다. 엄마, 그거 내가 보내드릴게. 나 요즘 장사 잘 되잖아.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장 예약할까? 네가? 아서라. 내 건물에서 번 돈으로 여행 가고 싶지 않다. 정 그렇게 엄마 크루즈 보내고 싶으면 네가 직접 벌어온 돈이 아니면 싫다. 내 건물에서 가게 차려버는 돈은 소용없어. 어머님,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에요. 물론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차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머진 나름대로 노력해서 벌고 있는 건데 너무하세요.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하구나. 참,
큰애 너 이사 간다고 하지 않았냐? 어디로 가려고? 땡땡동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셋이라서 넓은 평수 보고 있는데 좀 힘드네요. 내가 좀 도와주랴? 지난번에 산 집 팔아도 돈이 얼마 안 될 텐데. 아니에요. 우리 결혼할 때도 집 마련해 주셨는데 또 벌리면 사람도 아니지. 그냥 대출받고 해서 해결할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대출이면 다 빚 아니야. 아깝게 이자 나가는데 그냥 엄마가 빌려주는 걸로 해서 가져가렴. 엄마, 요즘은 빚도 재산이고 능력이래요. 그리고 갚아야 할 것이 있어야 더 열심히 살지. 둘째도 너처럼 속이 깊었으면 좋으련만. 엄마, 또 형하고 비교질이야? 형은 박사까지 딴 교수님이고 난 고졸 출신이잖아. 왜 맨날 비교질이야? 어디서 큰 소리야. 조용히 못해? 그러게 너한테 공부 좀 하라고 했어 안 했어? 형 잘난 척하러 왔지? 자랑 다 했으면 가. 넌 언제 그 자격심을 벗을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대학을 가던지. 그리고 여긴 엄마 집인데 네가 왜 가라 말아야? 둘 다 시끄럽다. 큰애 너 쌍둥이들 잘 컸지? 이건 쌍둥이들하고 우리 손녀한테 주는 거니까 받아라. 엄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도 돈 벌어요. 둘째 아간 뭐 마실 것 좀 타오. 말을 많이 했더니 목마르구나. 네, 아주버님은 뭐 드릴까요? 전 커피 부탁드립니다. 힘드시면 냉수도 괜찮습니다. 같이 가. 형만 편애하는 이곳에 있느니 너랑 커피 타는 게 낫겠다. 큰애야, 나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다. 지금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만 이 돈은 꼭 받아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정확하게 정리되면 내가 말할 테니까 그 전에 이 돈은 꼭 가지고 있어. 언제 또 너희들한테 줄지 모른다. 이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나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잘 챙겨. 그리고 집 사는 거 대출 받지 말고 날짜 정해지면 나한테 말하거라. 그냥 무이자로 나한테 빌렸다고 생각해. 어미의 성의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자식의 도리가 아니야. 엄마,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저희가 알아서 다. 엄마 말 안 들을래? 엄마가 생각이 있다고 하잖아. 이번에 아프고 엄마도 정리 좀 해야겠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원이 저 녀석이 무슨 짓이라도 했어요? 아니다. 그냥 나도 이제 힘이 붙여서 그러는 거야.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만 않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잘못 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엄마, 왜 그러세요? 둘째 아들 고등학교 2학년 가을. 너 미쳤어? 학교 잘리고 싶어? 너 사고 치는 줄 알았지만 사람까지 패고 다니는 줄 몰랐다. 언제 철들래? 형이 내 아빠야? 왜 와서 지랄이야? 아이씨. 꼭 아버지와만 혼내는 거냐? 나는 네 형이자 보호자야.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고 사고 친 게 몇 번이야? 네가 깡패야? 네가 양아치야? 그 새끼들이 먼저 건드렸다고.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왜 그러냐? 너 내가 공부하랬지? 진짜 대학 안 갈 거야? 너 이렇게 사고 치고 다니면 퇴학이야. 그러면 검정고시도 못 봐. 잘난 형이나 공부 많이 해. 그리고 퇴학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학교 관둘 거야. 너희들 그만 못해? 정국이 너는 입대 일주일 남은 녀석이 안 바빠? 친구들도 만나고 주변 정리도 하고 그래야지. 이런 일로 공부하는 너 불러서 미안하다. 아버지가 없으니 어쩌겠니? 형이 아버지 대신인걸.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정원이는 내 동생이에요. 그나저나 이번엔 합의금 얼마 달라고 해요? 합의금도 문제지만 하필 그중에 엄마가 친분 있는 지역구 의원 아들이 있다는구나. 어떻게든 퇴학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다른 애들보다 요구도 더 할 것 같은데. 정원이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이제 고3 올라가는데 저 자식 이번 기회에 정신 좀 차려야 해요. 대학엔 관심 없고 나쁜 친구들하고만 몰려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큰 문제라고요. 심각성은 스스로 깨치게 이번엔 엄마도 손 놓으세요. 엄마가 돈으로 다 막아주니까 더 막무가내잖아요. 형이 무슨 상관이야. 잘난 형 눈엔 내가 한심해 보이겠지만 나도 나름 살아남으려고 이러는 거라고. 그게 폭력은 아니야 임마. 아무리 힘들어도 너처럼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은 없어. 넌 그냥 핑계일 뿐이야. 너 얼마 전에 경마장에서 돈도 잃었다며?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경마장을 가. 그것도 다 착한 애들한테 뺏은 거라고 하던데. 너 진짜 이러면 소년원밖에 갈 데가 없어. 알아 임마? 난 엄마 상가에서 장사 시작할 거야. 그래서 형보다 돈 더 많이 벌 거야. 머리 좋은 거보다 돈 많은 게 세상 살기 편하다는 건 왜 몰라?
누가 너한테 내 상가 내준다고 그러든? 너도 형처럼 대학 갔고 직장 들어가면 그때 생각해보마. 엄마, 그럼 이번 일은 어떻게 해? 저 새끼들 고소한다고 난리인데. 그러게 누가 못된 짓거리 하고 다니래? 엄마, 이번을 마지막으로 절대 도와주지 마세요. 만약에 저 몰래 도와줬다는 말이 들리면 내 저 자식 호적을 파서라도 안 보고 살 거니까. 아휴, 나도 이제 지친다. 어렸을 땐 순진하게 커서 별 어려움 없겠다 싶더니 중학교 올라가서부터 왜 저런 행동만 골라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몰라? 엄마 어렸을 때부터 형하고 나 항상 비교질했잖아. 난 멍청한데 형은 똑똑하니까 형처럼 될 거 아니면 나가 죽으라고 했잖아. 그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집에 돈이 있는데 형처럼 없는 자식처럼 뭐하러 그렇게 살아?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살면 되지. 야 임마, 그게 어떻게 네 돈이야? 엄마가 힘들게 해서 번 돈이니 엄마 돈이지. 그리고 엄마 돈 믿고 이제까지 네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 누가 너더러 공부 잘하라고 했냐? 그냥 얌전히 학교만 다니라고 했잖아. 이제 1년 남았으니까 전문대라도 갈 수 있게 제발 공부 좀 해라. 남의 인생 상관하지 마. 둘째 아들의 말에 의하면 어렸을 때부터 늘 형과 비교되면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노는 아이들과 어울리고 못된 행동을 일삼았는데 그 또한 엄마와 형제에게 관심받기 위함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삼수까지 대학에 떨어지고 본격적으로 동네 양아치들과 어울리면서 어머님의 돈으로만 살다가 아내를 만나 결혼하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부부에게는 부모 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돈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주인공 취조, 선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할머니를 신고한 것도 저였고 살인 방조죄 역시 저라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둘째 부부의 약속대로 어머니를 죽였고 저 역시 할 일을 마쳤으니 각자 죗값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는 자수를 하였고 둘째 부부 역시 바로 잡혔습니다. 정부를 의뢰받고 어떤 계획을 삼으셨습니까? 그쪽 주에는 뭐라고 쓰였었습니까? 저에게 청부 의뢰를 한 한정원 씨와 김희원 씨는 부부관계로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직접 의뢰가 아닌 몇 단계를 걸쳐 저에게 의뢰가 왔고 저는 친족 간의 청부는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미 다른 사람이 돈을 받은 상태로 어쩔 수 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무기형에 처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쪽지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의뢰받은 날로 할머니의 일거수를 확인하고 동선을 파악하고 계획을 짰는데 아들이 지나는 말로 크루즈 여행을 하고 싶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선상에서 일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원래 계획은 둘째 며느리가 선상에서 할머니를 미는 것으로 했는데 쪽지 하나에 스스로 목숨을 던질 줄은 몰랐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작성했습니까? 내용은 당신의 돈은 이미 둘째 아들 부부에게 넘어갔습니다였고 작성 역시 제가 했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 취조. 두 분은 청부를 통해 어머니를 살해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청부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그랬습니까? 희원이가 먼저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오빠 웃긴다. 내가 의견을 낸 건 맞지만 실행에 옮긴 건 오빠잖아. 오빠가 잘 아는 형님이 청부 관련 사람을 안다고 해서 시작한 거잖아. 어쨌거나 네가 먼저 말을 꺼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난번 우리 엄마 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것도 너잖아. 오빠도 좋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나를 배신해? 그럼 오빠 형량은 좀 줄어들 것 같아? 형사님, 이 모든 일은 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꾸민 거예요. 진짜입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어차피 두 분 다 살인 의뢰를 했고 이번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약품으로 어머님을 살인하려 시도했던 증거까지 나왔고 증인도 있습니다. 살인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누가 얼마나 가담했냐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지죠. 그쵸 형사님? 누가 그래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러던데요? 잘못 보셨네요. 살인죄는 무거운 형량 적용입니다. 아무리 살인 방조죄라고 해도 중형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은 일부를 당신들의 명의로 해놨던데 그 또한 사문서 위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회계사를 통해서 서류를 만들었고 엄마 도장 사용으로 내 앞으로 이전한 제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회계사분도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엄마 돈은 누가 가져가나요? 한정원 씨, 당신 사람 맞습니까? 무슨 말씀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후회와 죄책감 같은 건 안 느껴지시나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남은 돈 형이 가져가는 건 절대 용납 못해요. 그건 내가 엄마를 도왔기에 제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요. 그건 우리 돈이에요. 형님하고는 상관없는 우리 돈이라고요. 적어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둘째 아들 부부도 수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았던 돈은 모두 큰아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 형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동생이 할머니의 돈에 눈이 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것이 끔찍한 사실이었고
그걸 종조했던 저 역시 끔찍한 살인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평생 저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차라리 마음이 편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동안 청부 의뢰를 받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던 살인이 이번 계기로 죽어서도 천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것과 그나마 자수로 여기서 모든 일이 멈출 수 있어 그 또한 할머니가 둘째 아들의 악행을 막은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